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가정주부인데요. 결혼 8년 차에 7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우리 남편은 환경미화원 일을 하고 있고요. 남편이 공무원이라 당연히 벌이가 넉넉지만은 않아서 제가 일하면 좋은 상황이지만 아들이 너무 자주 아팠어요. 임신 주수 37주 미만에 태어난 미숙아라서 태생적으로 몸이 약했는데요. 틈만 나면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열병에 시달려서 제가 옆에서 두고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어떨 때는 애가 아프다고 하루 종일 안 자고 울어대서 깨어있는 날도 있었어요. 이런 이유로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제가 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불행하지만은 않았어요. 연애했을 때부터 저를 참 좋아해서 만나달라고 쫓아다니고 결혼하자고 사정하던 남편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때처럼 아들이 아프다고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울어대기만 해서 지쳐있는 아침이었어요. 아들을 안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남편이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리고 근사하게 차려놓은 아침상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어제도 아들이 칭얼거리는 소리 다 들었어. 나 깰까봐 밖에 나가서 애 달래고 있더만. 당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챙겨 먹는 거 다 아는데 못 도와줘서 미안해. 내가 차린 아침밥이라도 먹고 힘내. 알겠지? 연애 때나 지금이나 남편이 이런 식으로 절 생각해줘서 고맙기보다는 미안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리 말했었죠. 당신 새벽 일찍 일어나는 거 다 아는데 왜 그래.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깨진다고 주말에도 막 일하고 그랬잖아. 나야말로 오늘 아침 못 챙겨줘서 미안해. 앞으로 아침 차려주지 마. 내가 챙겨줄게. 남편이 제 말을 듣고도 자기가 아침은 챙겨줄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해주고 있는 게 보여서 마음 아팠죠. 이날뿐만 아니라 남편 덕분에 아들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 날이 또 있었어요. 남편이 옛날부터 구두쇠 기질이 있었거든요. 제가 커피를 흘려서 실수로 휴지를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요. 그 휴지가 대굴대굴 굴러가서 커피 위를 덮어버렸어요. 남편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했었죠. 아이고, 이 휴지가 얼마짜린 줄 알아? 이런 거 아껴서 석환이 병원비 내는 거야. 그리고 당신 저번에 갑자기 비 온다고 택시 탔더라? 우리 사정 생각하면 택시 타면 안 되지. 휴지 떨어뜨린 건 실수였고 비 오는 날에 택시 탄 건 안 그래도 몸 약한 아들이 감기 걸릴까 봐 그랬었어요. 감기 걸리면 병원비가 더 나오니까 택시 타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한 거고요. 이렇게 남편이 휴지 한 칸 쓰는 것도 아까워하고 엄청 더운 여름날이나 엄청 추운 겨울날에도 30분 거리도 걸어가려고 하니까 어쩌겠어요. 그런 남편을 맞추는 게 좀 버겁고 짜증나기도 했지만 이런 남편 덕분에 허리띠 졸라맬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잔소리에 그저 웃으면서 이리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끼고 있네요. 당신이 절약하자고 해서 생활비도 많이 아꼈고 그걸로 우리 아들 병원비도 낼 수 있었던 거니까 봐준다. 남편이 말은 그렇게 해도 커피 흘린 거 다 치워주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니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남편의 절약 정신보다 힘든 건 육아 문제였으니까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힘들었기에 남편 잔소리가 많거나 적다고 따질 군번이 아니었어요. 한 달 식비를 20만 원으로 버틴 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참 다행인 게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멀리 사셨던 친정 부모님은 금전적으로 도와주시거나 반찬을 보내주시는 쪽으로 도와주셨는데요. 시부모님은 우리 집에 자주 방문해 애를 봐주시거나 집안일을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전 시부모님이 오실 때마다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죠. 시어머니가 특히 좋으신 분인 게 얼마 전에 시부모님이 오셔서 아들을 맡기고 안방에서 잠깐 잠이 들었거든요.
얼굴 쪽으로 얼핏 따뜻한 손길이 느껴져서 눈을 감은 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막 어루만지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며느라, 못 본 사이에 왜 이렇게 초췌해졌니? 볼 때마다 살이 훅훅 빠지는 것 같아. 다음에 너네 집에 올 때 보양식이라도 싸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서 갑자기 일어나서 어머님이 해주신 말 다 들었다고 하기 좀 그래서 그대로 누워 있었죠. 그러다 또 잠이 들어서 나중에 일어나서 다 같이 저녁을 차려 먹었는데요. 그냥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며칠 후에 시어머니께서 또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제가 연락도 없이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쇼핑백을 건네시면서 이리 얘기해 주셨죠. 며느리 네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몸에 좋은 재료 좀 사와서 푹 구웠다. 이게 그렇게 여자한테 좋다더라. 밥 먹고 물 같이 챙겨 먹으래. 쇼핑백을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한방차 같은 걸 끓여주셨더라고요. 아버님이랑 같이 끓이신 거라고 하셔서 너무 감동받았었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인복이 참 좋나 봐요. 시부모님만 저한테 잘해주신 게 아니라 동서도 저를 잘 챙겨줬거든요. 심심할 때마다 우리 집에 놀러와서 애도 돌봐주고 절 위해 이것저것 선물을 사줬어요. 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우리 형편에 이렇게 사소한 거라도 챙겨주면 엄청 고마웠죠. 저희 집으로 찾아올 때마다 선물을 줘서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주지 말라고 해도 동서가 귀엽고 손에 쥐어주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형님,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텐 원래 통이 커요. 이게 제 애정 표현이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받아줘요. 동서가 의사 면허를 딴 지 13년 차 의사라서 그런지 돈 씀씀이가 남달랐죠. 결혼했어도 아이가 없으니까 차도 사고 싶으면 금방 바꾸고 명품도 막 사두더군요. 연봉이 1억대가 아닐까 싶었는데 제 예상이 맞았어요. 동서가 또 집으로 놀러 왔을 때 명품 가방을 샀다고 하길래 도대체 얼마나 버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동서가 이렇게 답해줬어요. 전문의로서 개인 병원 일을 하고 있으니까 버는 돈이 연봉 1억 원 정도 되죠. 형님도 하나 사줄까요? 다음에 백화점 한번 가요. 동서가 이러길래 저는 됐다고 했죠. 다행히 동서가 돈 잘 번다고 으스대는 게 아니라 인성이 참 좋았어요. 저 고생한다고 제 자존심 상하지 않게끔 은근슬쩍 상품권 같은 걸 건네주곤 했었거든요. 그날은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서 동서랑 아들 이렇게 셋이서 외식을 하던 날이었어요. 처음엔 동서가 책 선물이라며 쇼핑백에 든 책들을 선물해 주길래 고맙게 받았는데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책 사이에 상품권 같은 게 끼워져 있는 거예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동서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동서가 이리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형님이 요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길래 그렇게 준 거예요. 상품권으로 필요한 거 사세요. 돈으로 주려고 했는데 형님이 그러면 안 받을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드리는 거예요. 요즘 힘드시다면서요. 동서가 이런 식으로 말해줘서 코끝이 시큰해지고 말았어요. 전 이런 동서가 너무 좋았고 동서가 저한테 잘해준 만큼 저도 잘해주려고 했어요. 남편, 시부모, 동서까지 나서서 저를 도와주는 마당에 힘내서 아픈 우리 아들 잘 키워보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지내던 가족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사건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날도 동서한테 연락이 와서 서로 사는 이야기를 하면서 떠들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동서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형님,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제 친구가 건강검진 받는 거 귀찮다고 안 받았다가 글쎄 암에 걸렸대요. 형님도 애 키우느라 바쁘다고 검진 받는 거 미루고 계시지는 않죠? 동서가 갑자기 건강검진 이야기를 꺼내길래 이번 연도는 아직 안 받았다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아유, 잘 됐네요. 그럼 먼저 건강검진 한번 받으러 오세요. 그동안 제 병원에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그 당시에 동서가 이러길래 제가 이런 식으로 대꾸했었죠. 미안해. 아무래도 동서 병원은 거리가 있다 보니. 그래도 한번 가볼게. 동서 말대로 우리 아들이 계속 아프니까 검진 받는 걸 미루게 되네. 그날 동서가 꼭 오라고 했는데 제가 바빠서 까먹고 있었어요. 당연히 아들 녀석이 틈만 나면 아프니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데요. 그런데 동서가 며칠 뒤에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건강검진 받으러 언제 올 거냐고 물어봤었죠. 그래서 제가 미안해하면서 까먹고 있었다고 조만간 꼭 가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바로 그때 동서가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진짜 오시는 거 맞으세요? 솔직히 형님, 지금까지 저희 병원에 오신 적도 없잖아요. 아무리 거리가 있다지만 어떻게 가족이 운영하는 곳인데 한 번도 안 오실 수 있으세요? 동서가 갑자기 앙칼진 목소리로 급발진해서 당황스러웠어요. 동서가 이러는 걸 처음 봐서 어버버거리고 있는데 동서가 이리 말하더라고요. 형님,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아세요? 생색내고 싶진 않았지만 그렇게 제가 신경 써주고 선물도 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받기만 하시는 거예요? 저희 병원이 아무리 멀어도 와서 검진 받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일부러 돈 안 쓰려고 동서 병원을 피해온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동서 말도 맞았어요. 그동안 절 챙겨준 게 많이 있었는데 저는 동서를 생각해서 뭘 해준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동서가 이렇게 화를 낸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쩔쩔매며 이런 식으로 사과했죠. 동서, 내가 미안해. 나도 가고 싶었는데 내가 검진 받는 동안 애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 우리 남편도 아들 병원비 벌겠다고 주말에도 일하고 있는데 시간 내달라고 할 수 없었어. 이렇게 말하면 동서가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동서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물론 그 뒤로도 동서에게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 사과하는 문자를 보냈죠. 동서, 많이 서운했나 보다. 내가 남편한테 말하거나 어머님께 말해서 검진 받으러 가자고 해볼게. 동서 병원이 어디더라? 다시 정확한 주소 좀 보내줄 수 있어? 제가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가겠다고 했지만 동서는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어요. 때마침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길래 제가 바로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죠. 여보, 내가 동서한테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동서가 건강검진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내가 간다고 해놓고 안 갔거든. 동서가 그동안 도와준 게 있잖아. 근데 자기 병원에 안 와준다고 엄청 서운해하더라. 이제 내 연락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일이면 다 오겠지? 기다려볼까? 제가 이리 털어놓았는데 남편이 이상하게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대답을 재촉하니 그제야 남편이 이런 대꾸를 했습니다. 나 이제 퇴근했는데 지금 꼭 얘기해야겠어? 오늘 좀 피곤하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이렇게 말하곤 혼자 자러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이 너무 지쳐 보이는데 어쩌겠어요. 그냥 다음 날이 될 때까지 아들을 돌보며 동서 답을 기다렸는데요. 그런데도 동서가 제 문자에 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생신날이 다가왔어요. 어머님께서 그동안 잘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동서랑 같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겠지만 저랑 동서랑 싸워서 저 혼자서 준비하게 됐죠. 어쩔 수 없이 출근하려는 남편을 붙들고 시어머니 생신날에 뭐를 하면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평소랑 다르게 이런 반응을 보이더군요. 아침부터 정신없이 왜 그러는 거야. 나 지금 출근해야 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준비해. 라고 무심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인데 부모님 생신에 왜 저러지? 싶었지만 일단 급하니까 저 혼자서라도 준비했었죠. 시어머니 생신인 거 모른 척하고 있다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케이크를 산 다음 몰래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보통 그 시간대에 시부모님이 나가서 골프, 테니스 같은 취미 생활을 즐겼기에 당연히 아무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시댁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누르려고 했는데 시댁문이 전부 다 안 닫히고 열려 있는 거예요. 고장난 듯한 시댁 현관문을 보자마자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던 게 딱 생각났죠. 서울 근교 시골 마을이 살기 좋다고 해서 이사 왔는데 괜히 왔다. 거금 들여서 전원주택까지 지었는데 살면서 손볼 데가 너무 많네. 현관문이 말썽이라서 업체 불러서 고쳤더니 하필이면 실력 없는 업자를 만나서. 에휴, 돈만 날리고 이게 뭐냐. 뭐 그래도 시골이라서 도둑이 드는 일은 흔하지 않으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고쳐야지. 시어머니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실력 좋은 업자를 같이 골라드려야 하나 생각하며 시댁 안으로 들어가니 때마침 안방 안에서 제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보니까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방 안에는 시부모님과 동서가 앉아 있었고요. 시부는 아무 말 없이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는데요. 그런데 시모랑 동서가 문제였어요. 아주 제 이름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며 대놓고 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결혼을 잘못 시켰어. 웬 고졸인 애를 데려다가 결혼시키니까 애도 못같이 낳아놓고 우리 아들 피곤하게 하고 있잖아. 우리 아들이 아무리 환경미화원이라지만 환경미화원도 공무원 아니니 우리 아들이 뭐 모자란 게 있어서 저런 것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난 처가에 돈이 많은 줄 알았어. 아들한테 끔뻑 속았다. 동서가 화들짝 놀라 아주버님이 뭘 속인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러자 시모 입에서 제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일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분명히 우리 아들한테 그런 집안이랑 결혼 못 시킨다고 헤어지라고 했거든. 근데 아들이 며느리 그것을 어찌나 좋아했는지 나한테 거짓말을 쳤더라. 처가가 엄청나게 잘 산다. 건물이 2채나 있다고 해서 내가 사귀는 걸 허락했지. 그러다가 며느리 그년이 혼자 임신을 한 거야. 이것만 들어도 입이 떡 벌어졌는데 시모가 그 뒤에 한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절 예뻐하는 줄 알았던 시모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제 아들이 나한테 털어놓더라. 사실 처가에 건물 같은 것도 없고 부자도 아닌 평범한 집안이라고 하니 얼척이 없었지. 내가 왜 거짓말을 했냐고 따지니까 아들이 며느리 그것이 너무 좋아서 독단적으로 한 거짓말이래. 그러면서 며느리한테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더라. 말 안 하고 결혼 허락하는 조건으로 아들 녀석이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조금 준다고 하길래 그 돈 받았지. 그래서 며느리 그것이랑 결혼하라고 한 거야. 시모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이 주는 돈을 받아먹고 입장을 바꾼 거예요. 이제 애도 생겼으니 그냥 결혼하라고요. 대신에 용돈을 이만큼 줘야 한다고 요구하셨대요. 게다가 그 용돈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그 뒤로도 돈이 필요해지면 남편에게 막무가내로 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매번 저 몰래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거죠. 이번에 생활비가 좀 부족한데 돈 좀 보내줘라. 지금 홈쇼핑 보니까 너무 예쁜 봄옷이 나온 거 있지? 안 그래도 봄옷 사려고 하니까 얼른 입금해. 지금 매진 직전이래. 남편이 돈 없다고 하면 시모가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글쎄, 저희 남편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있죠? 뭐? 돈 없다고? 지금 입금 안 하면 며느리한테 네가 구라친 거 다 말해버린다. 돈 없는 집 며느리니까 시집살이 시켜버려도 되지? 그래서 남편은 환경미화원 일뿐만 아니라 막일을 했다는 거예요. 공무원은 투잡을 뛰면 안 됐는데 막일은 현금으로 주니까 했대요. 어쩐지 남편이 투잡을 뛰는데도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아내인 제가 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냐 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여자가 월급을 관리하는 다른 집과 다르게 우리 집은 남편이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워낙 검소하고 알뜰살뜰 하다 보니 믿고 맡겼어서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동안 남편이 너무 자린고비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야만 했던 사정이 있었던 거죠.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니 남편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시모가 절 싫어하는 티를 내거나 막말을 했으면 그래도 눈치챘을 거예요. 그런데 시모가 그동안 가식적으로 연기를 한 바람에 결혼 생활 8년 동안 모르고 있었던 건데요.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건 동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안방 안에서 시모랑 동서가 하는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동서가 이리 말하고 있었거든요. 아주버님이 이제 어머님 말도 안 들으세요? 안 그래도 아주버님한테 제 병원으로 와서 진료받으라고 했는데도 안 들어요. 전이랑 너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와달라고 하면 돈 쓰고 그랬는데 변한 것 같아요. 요즘 아주버님이 계속 바쁘다고 거절해서 짜증나요. 설마 형님이 알게 된 거 아닐까요? 동서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다행히 동서가 남편에게서 생활비를 받지는 않았나 봐요. 대신 돈이 떨어질 때마다 남편 보고 자기 병원으로 와달라고 계속 종용한 것 같았죠. 어쩐지 저보고도 건강검진 받으러 오라고 하더니 동서가 겉모습이랑 다르게 저를 우습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앞에서는 저한테 잘해주고 뒤에서는 시모한테 달라붙어 뒷담하는 취미를 가지게 됐나 보죠. 제가 엿듣고 있는 것도 모르고 동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주버님이 그럴수록 아주버님만 손해줘. 어머님이랑 대놓고 형님 욕하면서 스트레스나 풀어야겠어요. 그치 어머님? 동서가 여우같이 웃으면서 시모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 꼴을 보니 동서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갔죠. 동서가 제 욕을 하면 시모가 동서를 더 예뻐해주고 사람들 앞에서 의사라고 더 띄워주니까 그랬던 것 같았어요. 어쩐지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면 시모가 동서 칭찬을 너무 해주는 거예요. 말끝마다 의사거려서 왜 저러나 싶었는데 다 지들만의 거래가 있었나 봐요. 여기서 동서가 더 웃긴 말들을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그 모습을 봤어야 했는데 제가 형님한테 뭐 줄 때마다 형님 입이 찢어질 것 같거든요. 어차피 다 남들한테 받은 거 재활용한 건데 너무 좋아하니까 웃겨요. 제가 발이 넓고 아는 사람도 많아서 생일이나 명절날 같은 때 선물을 많이 받는데요. 또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파는 직원들이 영업 다니다 보면 저 같은 병원장 꼬시려고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쓰는 물건들이 많아서 형님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나 좋아하든지. 무슨 거지인 줄 알았어요. 동서가 절 도와주려고 준 줄 알았는데 그 속내는 아니었던 거죠. 선물 받았는데 처리하기 힘든 걸 저한테 준 거였어요. 심지어 동서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넘는 발언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슬슬 착한 척하는 거 그만하게요. 아주버님이 용돈 액수를 줄이셨다면서요? 어머님, 제가 아주버님이 주셨던 돈의 몇 배를 드리는데 형님 예뻐할 필요 없지 않아요? 형님 하는 꼴 보니까 맨날 집에서 애만 돌보면서 힘든 척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버님은 밖에서 개고생해가며 돈 벌고 있잖아요. 어머님이 혼쭐 좀 내주세요. 시모도 동의하면서 저를 그년이라고 칭하며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동서는 그런 시모에게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깨달았죠. 이것들이 그동안 남편에게서 돈을 뜯어냈었는데 이젠 그게 잘 안 되니까 저한테 태도를 바꾸려는 거구나.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아서 저도 마음 먹었습니다. 강하게 맞설 생각으로 곧장 집으로 갔는데요. 남편이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길래 시모랑 동서가 제 뒷담을 한 걸 전부 다 말했어요. 시모랑 동서가 이런 사람이었냐고 따지고 드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이랑 너무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어. 나중 가서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숨기고 싶었거든. 아무리 그래도 저런 사람들이랑 손절하지 못해서 돈으로 환심을 사려고 한 게 말이 되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남편 성격을 생각하면 시모랑 동서의 실체를 숨겨줬던 게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한번 정이 들면 내치지 못하고 간이나 쓸개고 다 내주고 정작 자기 거 살 때에는 구두쇠처럼 굴었으니까요. 제가 한숨을 푹 쉬니까 그제야 남편이 일이 변명해 대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안 그래도 내가 왜 그랬나 후회 중이었거든. 나도 이제 버거워져서 부모님한테 드리던 용돈 액수도 줄였어. 재수 씨가 건강검진 받으라고 하는 말도 다 무시하고 무슨 병이 유행이니까 검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도 안 받았어. 남편 말로는 그동안 동서가 남편 돈 빼앗으려고 종용했던 것을 안 들어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동서도 진짜 미친 것인 게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었대요. 아주버님, 왜 요즘 병원에 안 와요? 건강검진 받을 때 되지 않았어요? 건강검진 받을 때 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 대줄게요. 대장 내시경 비용 대줄 테니까 이번 주에 꼭 오세요. 동서가 이렇게 말해서 남편이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갔대요. 보통 대장 내시경은 50대부터 무료인데 우리 남편은 40대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거죠. 동서가 약속대로 남편에게 대장 내시경을 해주더니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대장 내시경 결과가 나왔는데 용종이 발견됐더라고요. 용종 바로 떼내고 치료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단 몇 분 만에 대장 내시경 결과가 나왔다고 뻥을 치고 시술한답시고 남편을 어디론가 휙 데려갔대요. 그리고 치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재수 씨가 건강검진 비용을 대준다고 했으니까 이번엔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 당연히 돈 쓸 생각을 안 하고 갔는데 또 돈을 쓰게 만드니까 아차 싶더라고. 앞으로는 재수 씨가 부르면 안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연락을 피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까지 내가 해준 건 생각도 안 하고 연락 좀 끊었다고 재수 씨가 그럴 줄은 몰랐어. 고작 그런 걸로 당신에게 해코지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네. 저는 남편의 어리석음이 너무 답답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혼자 끙끙 앓고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었던 남편이 불쌍해서 위로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 입에서 동서의 비밀이 술술술 나오더라고요. 전 이 말을 듣고 시모랑 동서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저희 부부가 한참 동안 참교육할 방법을 논의하다가 시모랑 동서가 함부로 대하면 가만히 있지 말자고 결심한 건데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갔을 때였어요. 웬일로 시모랑 동서가 연락이 뜸하길래 저도 굳이 안 하고 있었는데요. 대체 이것들이 무슨 꿍꿍이를 품고 작당하고 있는지 불안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모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번 주 주말에 시댁 식구들 모임 있는 거 알고 있지? 매일 모이는 것도 아니고 오랜만에 모이는 거니까 꼭 와라. 전 그날 단판을 내려고 어머님께 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속 날이 다가왔어요. 남편이랑 같이 불이 나게 준비해서 시댁으로 가니까 이미 시댁 식구들이 북적북적 하더군요. 동서는 아직도 포기 못했는지 아님 그때 전화했을 때 그렇게 화냈던 건 생각 안 하고 철판을 깔았는지 이런 말을 해댔어요. 형님, 저번에 화내서 미안해요. 제가 형님한테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형님이 못 알아주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이번에는 건강검진 받으러 오실 거죠? 라고 하면서 또 지 목적을 드러내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부모도 자기 병원에 와서 간단한 시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동서가 이제 대놓고 공사를 치려는 것 같길래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아니, 동서, 나 돈 없어. 동서가 나 몰래 남편 불러서 건강검진 해줬다면서. 남편 말로는 동서가 검진 비용 대주겠다고 해서 간 건데 구라를 쳤다고 하더라. 남편이 용종 뗐다고 거금을 달라고 한 거 다 전해 들었거든. 동서도 알잖아. 우리 되게 힘들게 사는 거. 나는 동서가 검진 비용 대준다고 해도 갈 엄두가 안 날 것 같아. 나한테도 갑자기 용종 떼자고 하고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해. 제가 이런 식으로 비꼬니까 동서가 울컥했나 봐요. 저보고 이런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지 아세요? 제가 의사인데 돈 때문에 병원 오라고 하는 것 같냐고요. 전 형님이 걱정돼서 오라고 한 건데 이러실 거예요? 동서가 저한테 막 뭐라고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놀고 있던 시조카가 다가와서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조카 손에는 알파벳 모양의 장난감이 들려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읽냐고 물어본 거죠.
제가 그걸 알려주는데 동서가 고졸이 용 쓴다며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형님 주제에 무슨 알파벳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애정아, 작은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 작은 엄마는 멍청해서 이런 거 몰라. 형님, 표정이 왜 그래요? 제가 맞는 소리 하지 않았어요? 불쌍하게 생각해서 돈 주고 검진 비용도 대줬는데 지 분수도 모르고 막말을 해대네. 조카한테 알파벳 가르쳐줄 생각하지 말고 형님 수준에 맞게 과일이나 깎아와요. 시모도 옆에서 동서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시나요? 저를 발로 툭툭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둘째 며느리 말이 맞다. 네가 과일 좀 내와라. 냉장고 두 번째 칸에 사과 배에 있으니까 칼이랑 접시도 가져오고. 이런 지시를 내려서 얼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란 듯이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죠.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이렇게 전화통화 해버렸는데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 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려요. 어떤 의사가 검진 비용 대줄 테니까 건강검진 받으러 오라고 해놓고 용종이 7개나 나왔다면서 엄청난 거금을 요구했더라고요. 네, 진료비 영수증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어떻게 고소가 될까요? 벌금 먹고 영업정지 당할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법적인 절차 밟겠습니다. 동서가 남편한테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고 했었잖아요. 변호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충격적인 사실도 말해줬어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의사가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사기를 쳤대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의사 말이면 다 믿고 의존적인 성격을 가진 환자들을 속여서 병원비를 더 책정받았대요. 예를 들면 병원비를 더 많이 주면 큰 병원에 인맥이 좀 있으니 수술 날짜를 빨리 잡아주겠다. 신약이 나왔는데 다른 환자들 몰래 싸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그 의사가 그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환자분들과 친분을 쌓아온 터라 이 사기에 걸릴 확률은 거의 99%에 가까웠대요. 제 남편이 시모랑 동서에게서 ATM 취급을 당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동서와 시모에게 늘 돈을 뜯기며 눈치를 봤던 남편이 당하고만 있지 않고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제가 거기에 동참해서 법적으로 알아보기까지 했어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의사가 환자들에게 돈을 더 받으면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돼서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받는데요. 남편도 저한테서 그 사실을 전해 들었어서 시모랑 동서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번만 변호사한테 전화한 줄 알아? 안사람이랑 같이 엄마랑 재수 씨 혼쭐 좀 내주려고 법적으로 좀 알아봤거든? 그런데 의사가 환자들에게 돈 더 받으면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돼서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받는다고 하더라. 재수 씨가 건강검진 받으러 용종 뗀다 어쩐다 하길래 조사해 본 거야. 그전에도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엔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이제 가족이라고 안 봐주고 법적인 조치 취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이 이렇게 일침을 가하니까 시모랑 동서가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서 그날 일을 전해 들어서 대충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동서 병원에 간 날 대장 내시경 결과가 나온 다음 용종을 떼야겠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서가 남편에게 엄청난 양의 물과 장세정제를 줬대요. 남편이 힘들게 그 물과 장세정제를 다 먹으니까 동서가 남편을 시술대에 눕혀놓고 떼는 신용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동서는 의사고 남편은 의료 쪽은 아무것도 모르니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동서가 진료비 영수증을 내밀었는데 영수증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찍혀 있었으니 어이가 없었던 거죠. 동서가 용종을 7개나 떼어냈으니 이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 금액까지 나올 정도는 아니었다고 얘기해줬어요. 심지어 동서는 이 돈도 카드 단말기가 고장나서 현금 아님 계좌 이체만 받겠다고 했고요. 남편은 계속해서 봐줬더니 정도를 모르고 요구하기 시작하구나 싶었대요.
저도 그 말을 전해 듣고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만 나서서 시모랑 동서에게 뭐라 한 게 아니라 저도 이런 식으로 한마디 했는데요. 남편이 이 짓을 겪고 난 뒤 동선의 인터넷 후기를 검색해봤대. 그런데 무슨 글이 있었는 줄 알아? 자기 할아버지나 자기 아버지가 여기 의사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글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더라. 나도 검색해서 확인해보니까 수술 날짜를 빨리 잡아주겠다는 둥, 신약을 싸게 해주겠다는 둥, 이런 말로 돈을 엄청 뜯겼다며 고소할 거라고 화내는 글이 몇 개 있던데? 남편이 이런 내용을 보고 진료비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고 있어야겠다고 마음먹었대. 여차하면 동서 고소해버리게. 당연히 저랑 남편이 하는 말을 듣자마자 동서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여러분이 듣기에는 동서한테만 뭐라 하고 시모한테는 복수를 안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어서 이런 말을 했죠. 어머님, 제가 시댁에 갔다가 동서랑 어머님이 제 뒷담하는 거 들었어요. 남편한테도 어머님이랑 동서가 한 막말 전부 다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만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저한테까지 손을 뻗치려고 하니까 하루빨리 참교육을 시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대요. 남편이 이렇게 다 고백하고 복수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도 머리를 굴려서 남편에게 기발한 생각이 났다고 한 거죠. 동서랑 어머님 앞에서 변호사한테 통화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홍군형 좀 내려고 한 거예요. 저희 복수가 어떠세요? 참교육 좀 되셨어요? 동서와 시모가 저희한테 연락을 안 하는 동안 남편과 제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거든요. 결국 저는 이 전화 한 통에 두 것들 지옥 보낸 거예요. 이 뒤로 동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형님, 아주버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안 그래도 환자들한테 진료비를 더 받는 게 소문이 나서 환자들이 아예 안 찾아오고 있거든요.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이러시면 저 망해요. 제가 앞으로 안 그럴 거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어쩐지 돈 잘 번다고 은근히 으스대던 동서가 건강검진 받으라고 강요하더라고요. 병원을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만만한 남편이랑 저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용서해주는 사람이 머저리 아닌가요? 제가 그런 동서를 피하니까 동서가 아예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이렇게 사정했어요. 아주버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형님, 왜 그러세요? 제가 그동안 준 선물들을 생각해 주세요. 네? 아니, 제가 처리하기 힘든 물건이나 상품권 줘놓고 생각해서 준 거 마냥 구는 게 웃기지 않아요? 지가 잘 나갈 때 으스대려고 줘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것도 어이없었어요. 심지어 동서가 시모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일이 폭로를 하더라고요. 저만이 형님이랑 아주버님께 사기친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공범이에요. 저희 병원 개업발이 떨어져서 환자들이 덜 온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조언을 해줬거든요. 그나마 오는 환자들한테 신약인 척 기존 약을 주면서 돈을 더 뜯어내래요. 심지어 어머님이 큰 병원 수술 날짜를 인맥으로 빨리 잡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라고 지시했어요. 당연히 시모가 여기서 버럭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더라고요. 자기는 공범 아니라고요. 그러자 동서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뭐가 공범이 아닌데요. 제가 어머님 말 듣고 진짜로 환자들을 상대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환자들이 단 한 명도 안 오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아주버님이랑 형님 부르라고 했으면서 왜 그러세요? 저도 어머님한테 당한 피해자예요. 피해자라는 말은 남편이랑 저한테 써야 하는데 또 이렇게 농락을 하다니. 동서는 시모가 하라고 제안했다고 그대로 해버려 놓고 또 발뺌을 하더라고요. 범죄를 저질러 놓고 법적으로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한 게 정말 바보 같았죠. 어떻게 그 머리로 의대를 갔는지 몰라요. 지혜롭게 사는 거랑 공부머리랑 다르긴 한가 봐요. 게다가 시모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동서는 피해자보다 공범에 가까웠어요. 난 네가 이 용돈을 계속 주다가 안 주니까 그랬지. 너도 돈 쉽게 번다고 좋아해놓고 이러니? 왜 피해자인 척하는 건데? 내가 병원 임대료 내는 방법 알려주는 대신 몇십만 원만 달라고 한 거잖아. 그럼 네가 피해자라고 할 수 없지?
여러분이 듣기에도 시모랑 동서가 공범이 맞는 것 같죠? 동서가 환자들 돈을 뜯어내면 시모한테도 나눠주니 어머님이 계속해서 그런 지시를 내린 것 같아요. 전 그런 시모랑 동서에게 시원하게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해버렸습니다. 동서랑 어머님 둘 다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한테 용서 빌어도 소용없고 자기 잘못 아니라고 해명해도 상관없어요. 진짜로 누구 잘못인지 법적으로 판단해 보자고요. 이렇게 말하고 남편과 함께 시댁 밖으로 나와버렸는데요. 그날 바로 변호사 사무소로 가서 시모랑 동서를 고소했어요. 재판이 생각보다 길어지던 와중 우리 부부는 시모 동서와 손절하며 알뜰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시모한테 연락이 와서 받아봤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 주셨냐고 물어보니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둘째 며느리 병원이 망한 거 아니? 덕분에 빚만 생겼는데 며느리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아들한테 전화해봤는데 내 연락을 안 받더라. 역시나 또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서한테 받던 돈도 뚝 끊기고 남편에게 뜯어내던 돈도 없어지니 생활이 궁핍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런 대꾸도 안 하니 시모가 또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내가 사치스럽게 살려고 하거나 너한테 빌붙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며칠 전에 크게 넘어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수술을 받아야 한대. 그러니까 며느리 네가 수술비를 내줄 수 있니? 시모가 이러길래 저는 그럴 돈 없다고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시부가 옆에서 이리 얘기하시더라고요. 빚내면 빚냈지. 염치 없게 아들리한테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해? 당신이 하던 짓을 생각해봐. 늘 조용히 있으시던 분이었는데 시부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유일하게 멀쩡한 분이셨던 거예요. 물론 멀쩡했다고 한들 정작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에게도 좋은 감정만 있지는 않지만요. 전 그런 시모에게 이런 식으로 아주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들으셨죠? 아버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까지 다 했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이랑 동서 절대 용서해 줄 생각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시모가 잘못했다고 울길래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뒤로 다른 시댁 식구들 통해서 동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동서가 빚내서 개원했다길래 그 동네에 소문 좀 냈습니다. 동서 병원에서 나온 사람한테 다짜고짜 말 걸어서 이리 이야기해버렸는데요. 저기요, 혹시 진료비 얼마나 나오셨어요? 전 여기 갔다가 진료비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 의사한테 사기당했으니까 가지 마세요. 진료비 때문에 고소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니까 다들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몇 번이나 환자들한테 폭로를 하는 동안 동서와 마주친 적도 있었어요. 동서는 그런 저를 보더니 기겁하면서 이렇게 막말을 퍼부었죠.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환자한테 뭐라 하신 거냐고요? 또 남의 병원 망치려고 하신 거죠? 당장 꺼지세요.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가시라고요. 이렇게 길길이 날뛰는 의사의 모습을 본 환자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제가 회방을 놓으니 동서병원이 망했더라고요. 동서병원이 망했는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동서가 저희 집까지 와서 이런 식으로 빌었거든요. 형님 때문에 병원이 망했어요.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빚이 산더미니까 제발 그만해주세요. 이리 얘기하면서 엉엉 울길래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재판 결과까지 나와 제 속이 다 시원해졌죠. 그 두 것들 재판에서 제가 승소를 하고 동서는 벌금에 영업 정지를 당했고 시모도 벌금을 받았대요. 심지어 동서가 저한테만 고소를 당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인터넷에 동서병원을 고소하겠다는 말이 올라와 있었다고 하던 거 기억하시죠? 자기 조부모와 부모가 사기를 당했다며 분노하던 자녀들한테까지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제 재판에서도 지고 다른 재판에도 휘말리게 된 시모랑 동서가 제게 전화해 대더라고요. 처음에는 시모가 이런 소리를 해대서 동서 소식을 전부 다 알게 됐는데요. 며느라, 제발 살려줘라. 제발 좀 도와줘. 둘째 며느리가 너한테만 고소당한 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난리가 났어.
우리 아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몇 푼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고소하는데 돈을 다 썼다고 하더라. 우리 아들 생활비라도 줘라. 아님 내 생활비라도. 시모가 지가 한 짓을 생각도 못하고 또 염치 없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모에게 막 웃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복수해버렸어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남편이랑 제가 어머님이랑 동서 손절하기로 했거든요. 저희 이제 가족 아니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이런 부탁하지 마시라고요. 양심 없는 건 동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매몰차게 부탁을 거절한 건 시모한테서 전해 들었을 텐데 동서에게 이런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형님이 그렇게 해버리셔서 저희 병원 망한 건 아시죠? 근데 그 후에 형님한테 고소당하고 환자들한테도 고소당해서 힘든 상태예요. 카드값도 엄청 밀렸는데 제가 예전에 도와드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건 부탁인지 공갈인지 제 죄책감을 건드리려는 걸까요? 동서가 은근히 압박을 주면서 옛날 일을 언급하길래 제가 이리 대답했어요. 내가 왜? 동서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나 도와준 거잖아. 으스대려고 나한테 필요 없는 거 줘버린 거 아니야? 이제 와서 착한 척 하지 마. 그리고 어머님한테 듣지 않았어? 도와달라는 부탁 내가 매몰차게 거절한 거. 난 동서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동서도 나한테 연락할 생각하지 마. 제가 남보다 더 차갑게 나오니까 동서도 시모랑 같은 반응을 보였죠. 시모뿐만 아니라 동서가 도와달라고 통곡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이제야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동서한테도 이런 식으로 전화를 딱 끊어버리니까 다시는 시모랑 동서에게서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랑 같이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희소식은 우리 아들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병원비가 덜 든다는 거예요. 덕분에 생활도 많이 여유로워져서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시모랑 동서 일로 액땜을 좀 한 것 같아요. 시집밥은 겉살이 찌고 친정밥은 뼈살이 찐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이 말인즉슨 시집살이 하기보다 친정에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수월하다는 말 아닌가요? 남편은 제가 좋아서 같이 살자고 한 거지만 시댁 식구들은 아니잖아요. 저한테 좋은 감정이 없는 완전한 남이기에 며느리보다 지들만 챙기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앞으로 시댁 식구들보다 제 가족들만 믿고 챙길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시댁 식구들한테 애써 예쁨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 자식만 잘 챙기면서 사시길 바랄게요.